안녕하십니까? 민키오정입니다. 소개팅 썰. 어머, 고양이다. 제가 소개팅을 했고 썸붕이 났습니다. 왜 썸붕이 났는가에 대해서 지금 정미 만나서 치킨을 먹고 사실 엉엉 울었거든요. 오늘 세 번째 만남이었는데 엉엉 울었어요. 이유인즉 지금은 괜찮은데 아까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가지고 울었는데, 썸이 끝난 게 그냥 3번 만나고 두 번째 만났을 때까지 너무 괜찮았는데 이제 본인의 스스로의 판단하에 아니라고 혼자 결론을 내리고 세 번째 만나러 나와서 저한테 통보를 하셨어요. 장거리 사는 분을 만났고 소개해준 사람이 제가 진짜 인성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장거리인 걸 알면서 만났거든요. 제가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제일 친한 친구의 제일 친한 동생이에요. 그래서 조금 건너긴 했는데 어쨌든 조금 검증이 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서 만난 거죠. 장거리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멀어요. 2-3시간 거리여가지고 차로 2-3시간 거리라 멀고 그걸 감안하면서 소개를 받았죠. 처음 만났을 때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2시간 반? 3시간 운전하고 오셔서 저를 만났는데 6시쯤 만났나? 그리고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11시까지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시에 이제 가셔야 되지 않냐 했을 때도 안 가시고 11시에 이제 까지 카페에서 진짜 쉴 새 없이 대화를 했어요. 자기도 이렇게까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은 처음이다. 너무 신기하다. 살면서 처음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첫 번째 만나면서 스파크가 튀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외적으로 제 타입 아니셔도 대화가 정말 잘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잘해보고 싶었고, 외적으로 내 스타일 아니고 멀고 직업 자체가 이제 제가 옮겨서 살아야 하는 사람일 수 있는데 감안을 다 해서 내가 노력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첫 번째 만나고 이제 카톡으로도 약간 이제 만나서도 플러팅을 하고 카톡으로도 이제 조금씩 주고받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표현하긴 했죠. 근데 그게 막 강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가볍게 뭐 하시게요 하면 저 데이트 하려고요 막 이렇게 말하면 제가 설렜어요 막 이렇게 말하는 정도였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 전까지만 해도 약간 좋아서 그렇게 어쩔 줄 몰랐다. 연차도 쓰셨고 저 보러 온다고 연차도 쓰시고, 근데 연차가 잘려가지고 못 쓰긴 했지만 두 번째 만났을 때도 3시간 운전해서 올라오셨거든요. 퇴근하고 3시간 운전해서 올라와서 8시에 만나서 새벽 1시 반까지 대화를 했어요. 너무 재밌고 얘기가 끊기지 않는다 하면서 대화를 계속했다. 진짜 잘 맞았거든요. 대화가 잘 통했고. 그래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토론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끝나고 집에 가면서도 말을 했어요. 두 번째 끝나고 이제 내가, 근데 사실 사람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가 다르니까 첫 번째 만났을 때랑 비슷한 호감도냐 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첫 번째 너무 좋아가지고 서로. 그래서 두 번째 만났을 때 호감도가 비슷하냐 했을 때 비슷하대요. 그러고 이제 집에 갔죠. 근데 그리고 집에 가서 그냥 뭔가 그런 말이 있었어요. 내가 그 상대가 남자분이 그쪽이 신중한 것 같아서, 저는 원래 적극적으로 하는 타입인데 네가 신중한 것 같아서 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려고 한다. 실수하기 싫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람이 실수도 하면서 겪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만났을 때도 자기가 조심스러운 성향은 맞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호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주면 자기는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가와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저도 몇 번 플러팅을 던졌죠. 2번 만나고 와서. 그럴 때마다 댓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크크크크 하고 딴 얘기하고. 이게 부끄러워서 그런 건지 마음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몰랐어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예전에는 이 사람이 날 마음에 안 들어 해도 제가 10번 찍어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성향이 아닌 거예요, 제가. 왜냐면 제가 한 3번, 4번, 5번 플러팅을 하는데 그때마다 안 받아주면 저도 이제 제 마음이 식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두 번째 만나고 이제 세 번째 만나기 전에 저는 약간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너무 안 받아주면 좀 그렇다. 잘 받아주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런 표현을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마음을 접어버리는 것도 저도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표현을 한 거죠.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맞춰가자라는 의미에서.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혹시 마음이 식은 거면 편하게 말해 주셔도 된다 하면서 장난식으로 말을 했는데 식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얼굴을 조금 더 보고 이제 얘기를 해야 관계가 진전이 되고 그런 얘기는 얼굴 만나서 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빨리 뵙고 싶다 뭐 이렇게 했을 때도 그럼 금요일에 올라갈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좋게 티키타카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부터 묘하게 뭔가 그때부터도 아니고 일단 그 얘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식어 보였어요. 왜냐면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장거리면 안 만나는 사이에 연락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연락을 하든 전화를 하든 해야 되는데 하루에 적게는 4통밖에 안 해요. 근데 워낙 연락을 안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이어도 그렇게 연락을 안 하면 호감도가 생겼다가 줄어들고 생겼다가 줄어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나지 않는 시간에도 마음을 주고받는 게 애정이 이제 커지는 중요한 뭔가 그런 거다 생각을 해서 너무 이렇게 연락이 안 되고 안 받으면 사실 못 만나잖아요. 장거리고 3시간 거리인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식었을 수도 있으니 식었으면 솔직하게 말해달라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셨고 근데 계속 식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긴가민가 한 상태로 만약에 마음이 끝났으면 내가 말해달라고 했으니까 만나서 괜찮을 줄 알고 오늘 데이트를 나갔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만났을 때 너무 좋아서 막 광대 올라가시고 계속 말을 했어요. 저보다 말이 더 많으셔서 말 계속 하면서 자기가 호감이 있는 사람한테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호감이 없으면 말을 안 한다. 그래서 그러냐 했는데 이번에 세 번째 만날 때도 밥집도 제가 정했고 주차장도 제가 정했고 영화도 제가 영화관 찾고 그냥 제가 뭐 링크 같은 거 다 보냈는데 아무것도 확인 안 하고 오셨더라고요. 아무것도 확인 안 하고 오시고 와서부터 계속 말씀도 없으시고 표정도 정색하시고 한마디도 막 안 하는 느낌이 그냥 원래는 막 그래서 예린씨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무표정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전 마음이 쿵한 거죠. 두 번째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했고 그리고 연락을 하면서도 아니라고 했고 내가 마음이 식었으면 말해달라 했을 때도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마음이 식고 나랑 그만둘 생각이었으면 세 번째 만남을 안 나오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리 약속을 한 거여도 전화로라도 문자로라도 얘기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말로는 식은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자기도 자기 마음을 잘 모르겠어서 확인하러 나왔다라고 변명을 하셨는데 사실 마음을 그냥 정하시고 나오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처음 인사하는 표정부터가 여기 계셨네 이렇게 하셨거든요. 원래는 막 광대 여기까지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너가 혼자서 판단을 다 내리고 나에게 통보를 하러 나왔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만남이었고 만나서 밥 먹을 때도 별말 안 했고 영화 보러 가기 전에도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곤욕인 거예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냥 영화 안 보고 솔직히 집에 가고 싶었는데 이게 저한테도 예매를 이미 해오셨기 때문에 예의가 아니다라고 느껴서 영화 보고 애매한 상태로 둘 다 카페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솔직하게 말을 했죠. 제가 그냥 표정 바뀐 거 너무 티 나시고 마음 끝난 거 같으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겠다 하면서 그런 말조차 먼저 꺼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마음이 왜 바뀌셨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장거리가 힘들대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할 수 있을 줄 알고 소개를 해달라고 한 거고 자기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2시간 3시간 운전해서 와보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근데 너무 힘든데 내가 이거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속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마음을 정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계속 화가 났던 건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2시간, 3시간 너무 멀지 않냐. 좀 신경이 쓰인다. 근데 그분이 왜냐면 처음 소개해 주셨을 때도 자기가 올 수 있다. 운전 좋아해서 그런 거 괜찮다 해서 소개를 받았고 제가 몇 번을 물어봤어요. 한 10번 얘기했을걸요? 얘기할 때마다 마음에 들어서 초반에 잘해보고 싶을 때는 1시간 반이면 온다. 뭐 차가 대신 터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서 운전하는 거 자기 너무 좋아하고 음악 듣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하면서 자기가 올 수 있다 했는데 2번 해보니까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2번 해보니까 못하겠어서 자기 마음이 이제 이건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이게 변명이냐 물어봤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데 혹시 장거리 핑계를 대시는 거냐 솔직하게 말해달라. 그랬더니 자기가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정말 솔직하게 그분이 INTJ셨는데 인티제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판단을 내린대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잘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장거리를 유지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이 들어서 마음이 식은 것 같은 거죠. 근데 식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식을 거면 일단 1번 처음부터 장거리 소개받을 거를 각오를 하고 만난 게 아니냐. 그리고 2번 내가 괜찮냐 몇 번을 물어봤을 때 자기는 괜찮다고 연기하고 괜찮은 척 했다. 3번 그렇게 해서 마음이 정리가 됐으면 내가 식었냐고 물어봤을 때 못하겠다 나한테 솔직하게 말을 해줬어야지. 아니다 아니다 해놓고 만나러 나와서 그 마음이 너무 곤욕이라서. 그래서 그 얘기하다가 제가 뭐 그거를 눈치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서 제가 거기다 대고 그냥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네, 솔직히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막 기분이 나쁘셨을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기분 나쁜 것도 기분 나쁜 거고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에 저를 좋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기가 호감이 없으면 말수가 적어진다 이런 얘기까지 저한테 계속 몇 번을 말하셔놓고 그리고 내가 물어봤을 때도 괜찮다고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을 해놓고 3번째 만나러 와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표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며 너의 호감이 떨어지고 너의 마음이 바뀐 거를 내 눈앞에서 확인을 하는데 내가 그게 상처가 안 받을 수가 있냐. 그런 식으로 혼자 마음의 정리를 할 거면 이 자리에 나오지 말으셨어야 된다. 사람 앞에 두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그래도 만나서 얘기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오히려 사람 면전에 대고 그렇게 마음 식은 거 티내고 제가 방금 말한 내용도 5분 있다가 또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얘기 안 듣고 계시죠? 제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 없고 뭐 할지도 안 정하고 그렇게 흥미없게 나와가지고 그냥 친구들이랑 카톡하고 핸드폰 하면서 그런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예의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냐. 혼자 마음 정리 다 해놓고 티도 절대 안 내고. 근데 저는 뭔가 3번 만나고 판단을 할 거였으면 첫 번째, 두 번째 때 그렇게 본인이 뭐 다가와도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말을 하지 말고 만나서도 호감이 있어서 잘해보고 싶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뭐 올 수 있다 1시간 반이면 온다 막 이런 얘기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발 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결국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게 맞는데 또 사람을 믿은 내 죄다. 내 잘못이다. 너에게 기대를 한 내 잘못이다 했더니 그냥 남 탓하래요. 자기가 나쁜 사람이 맞는 것 같다고. 주선자한테 제가 욕할 거예요 했더니 욕하래요. 자기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단순하다는 이유로 해야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헤어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첫 번째 만났을 때 공주 같은 여자가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그걸 첫 번째 소개팅의 여자한테 하는 말은 아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래도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닌 건 아니까 알겠다 했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 자기가 남초 집단이거든요. 거기서 있으면서 여혐 같은 게 생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 앞에서 여혐이라는 말은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이런 언행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조차 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알겠다 하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필터를 못 거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다음 소개팅의 꿀팁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했던 거에 대한 걸 2가지를 저한테 찝어주셨는데, 첫 번째, 제가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지랄이란 말을 했대요. 근데 그 이지랄이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약간 그랬대요. 좀 그랬다. 근데 두 번째는 카톡으로 제가 개귀엽다, 개귀엽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개귀엽다라는 말을 소개팅남이고 잘해보고 싶은 남자 앞에서 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친구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물어봤대요. 이 여자가 만나서 이지랄이라고도 말했고 개귀엽다라고도 말을 했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친구들도 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 것들은 플러스 점수가 아니고 말 조심해야 될 건데 왜 그런 식으로 말했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했다고. 앞으로 예린 씨가 그런 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조심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자기가 말을 해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웃긴 거죠. 저한테 처음 만났을 때 뭐 공주 같은 여자 싫다, 자기 여혐 있다, 뭐 솔직히 더 많은데, 그리고 뭐 자기가 여사친 한 명인데 그 여사친이 자기를 좋아했었다. 근데 그 여사친을 계속 만날 거래요. 그래서 제가 좀 그렇지 않냐, 그럼 그런 얘기 왜 하냐, 뭐 이렇게 했을 때도 그냥 그렇다고 해서 만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언행을 이상하게 또 말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개귀엽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이 여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평소에 행실이 어떤지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은 안 하시는 게,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한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개귀엽다라고 말을 해서 나를 안 좋게 볼 남자라면 애시당초에 만날 수도 없어요. 그냥 제가 그래서 그냥 너무 당황스럽다, 너무 당황스럽고, 저는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저희가 서로 결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눈물이 계속 났던 거에 대해서도 짜증이 났다, 그냥 짜증이 났고, 사실 제가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처음 소개팅 했을 때 만나셨던 분도 INTJ셨는데 2번째 만날 때까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2번째 만나고 혼자 마음 정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3번째 만났을 때도 거절을 못해서 우물쭈물 대셨다. 근데 저는 그 모습에서 뭔가 앞에서는 안 울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괜찮은 척하고 괜찮아요, 뭐 어쩔 수 없죠 막 이러면서 지하철 타는 순간부터 그분이랑 이제 헤어지고 지하철 타서 엉엉 울었거든요. 왜 울었냐면 기대를 한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것처럼 해놓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열렸는데 너에게 또 기대를 했구나, 내가 이 사람과 또 잘 될 생각에 그냥 사람에게 정을 안 주려고 하는데 그게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그 뒤로 소개팅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많이 하면서도 확실하게 판단을 하려고 하고 마음을 안 주려고 하고, 저는 아니다 싶으면 한 번 이상 안 보거든요. 왜냐면 내가 마음이 커질 것 같지 않으면 이 사람을 2번, 3번 만나고 판단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해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한 번 보고 판단해 하면서 어차피 거절할 거면서 2번, 3번을 만났다 이거예요. 이전 소개팅에서도 만났대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2번 만나고 전화도 엄청 많이 했대요. 3시간씩 통화했대요. 근데 세상에 어떤 여자가 2시간 만나고 와서 2번째 만나고 와서 막 3시간씩 통화하는 남자랑 썸 탄다고 생각을 하지. 그냥 뭐 그래요. 아무튼 진짜 안 맞았던 사람이고, 그분은 정말 조심스럽게 다가가려고 했던 것도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저와의 관계를 생각을 할 거였으면 소개도 신중하게 받으셨어야 되고, 소개받고 마음에 들어도 티 많이 안 내셨어야 되고, 표현도 안 하셨어야 되고, 혼자 판단 내리고 마음 멈추는 것도 하지 말으셨어야 되고, 진짜 적어도 제가 마음이 식은 거냐 물어봤을 때 솔직하게 말을 해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에게 그냥
악역이 되기 싫어서 끝까지 그리고 버티다가 결국에 남에게 헤어지자는 얘기를 이전 연애에서도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수동적인 사람이고 그냥 예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살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개 짜증나서 짜증난다고 하고 울었어요. 그냥 내가 기분이 나빴고 내가 이런 점에서 이렇게 했고 네가 나한테 마음이 없으면, 예의가 아니면 당장 나한테 말을 솔직하게 하고 오늘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까지 얘기 다 하고 엉엉 울고 그러고 끝났습니다. 두서가 없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후기를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던 게, 제가 다른 누구의 짝꿍을 또 만났을 때 내 유튜브를 솔직하게 공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공개를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내 사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게 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진짜 잘 돼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영상은 지우도록 할게요. 이게 신경이 쓰인다면 영상은 지우고 그때 내가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그냥 솔직한 제 모습을 주변인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좋아하고 유튜브로 표현하고 싶은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오늘 그런 일이 있었고 진짜 엉엉엉 울어서 눈이 진짜 다 부었거든요. 근데 그 울면서도 집에 오는 차에서도 울었는데, 울면서도 님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님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그래서 그 사람 조금 마음 아프게 하려고 데미지 입히려고 앞으로 2번 다시 누구를 만날 때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겠다, 혼자 사세요 이렇게 말했다가 방금 그 말은 제가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데미지를 입히고 싶어서 이런 말들을 했는데 이런 말 하고 집에 가면 내 자신이 너무 뭔가 내 자신이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서 그냥 죄송하다, 님한테 상처 주려고 한 말이다, 님한테 진짜 화난 거 아니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렇다, 뭐 이렇게까지도 다 얘기하고 진짜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왔고, 그 사람도 소개팅에서 누구 올린 적도 없고 자기가 근데 생각했을 때 자기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고 주선자한테 자기 욕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욕할 거다 했더니 실명만 거론하지 말아달라 뭐 이러더라고요. 풀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오늘의 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올렸다가 지울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제가 이런 솔직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나쁜 말들을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생각이 다른 것에 있어서 저는 제 삶을 오픈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기는 한데, 그래도 자기 일이 아니라고 너무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쉽게 댓글을 쓰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영상 안에 있더라도 저도 사람이고 님도 사람이고 님은 뒤에 숨어 있고 뒤에 숨어서 남을 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 저의 7월 18일 소개팅 썸봉 끝입니다. 지난번 썸봉 나고 한 달 동안 소개팅 안 했거든요. 소개가 이제 들어와요, 나이가 먹으니까. 근데 한 달 동안 마음이 치유가 안 돼서 소개를 못 받았는데, 한 달 만에 받은 소개팅도 또 마음에 데미지를 입혔다. 진짜. 앞서 이제 있었던 것들을 다 통틀어서 확실하게 느낀 거는, 저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서 저한테 통보를 하는 인간들을 절대 만날 수 없다. 그냥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저는 내 마음이 식을까봐 그 사람에게 이러면 내 마음이 식을 것 같아요 라고 한 번의 기회라도 준 건데, 저는 그 사람이 3번 오면 내가 한 번 가고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있었고, 이번 만남에서도 중간에서 볼까요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상황이 있을 때 그 사람이랑 맞춰가려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은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아닌 것 같다고 결정하고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버리는 사람, 저를 이렇게 쉽게 놔버리는 사람에게는 나도 마음을 주지 않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말이 진짜 길어졌네요. 인사할게요. 안녕.